자, 우선 첫 번째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제기되는 의혹들,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 조국 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선급 검증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 2주 이상 우리 많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허탈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안타까워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좀 이게 계속 밀리니까 계속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언론에, 그리고 자한당 쪽에 막 공격이 계속 되니까, 그리고 지지율도 막 점점 떨어지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막 점점 많아지고, 여론조사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우리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계속 벌어지는 언론과 자한당의 대선급 검증 물량 사태,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를 뉴스공장에 나와서 해주셨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서 야, 정말 역시 내용 정리를, 맥락을 정말 정리를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꼭 이 유시민 전 장관님의 뉴스공장에 나오셔서 했던 이 조국 이틀 청문회 집중 분석, 이 부분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47분짜리인데요. 보통 뉴스공장이 20분 정도 뭐 이렇게 끊어서 많이 하는데, 워낙 중요한 이슈고 아주 중요한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47분 편성을 해서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여기 서기호TV 시청자분들은 뭐 거의 보셨겠지만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꼭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47분짜리를 제가 보기에는 한 2번은 봐야 돼요. 2번 이상. 한 번 봐가지고는 약간 좀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예. 장재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유시민의 유공 이후로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라셨는데, 저도 이게 같은 동감합니다.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고, 특히나 유시민 전 장관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뭔가 진짜 조국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었는데, 그래서 유시민 장관께서 나와서 그렇지 않다, 본인이 2006년경인가요? 2007년경인가? 그때 제1기로 첫 번째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본인이 당했는데, 그때 거의 65%인가 반대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 찬성은 25%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장관이 임명이 돼서, 강행돼서 장관직을 수행했을 때 뭐 꼭 본인 입으로 잘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은 못했다는 말은 못 들어봤다. 실제로 이 유시민 장관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말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그 장관 후보자가 그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청문회가 가족 털기, 그 다음에 신상 털기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논란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 조국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서 능력이 있느냐, 자질이 있느냐, 이 검찰개혁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검증을 해야지. 지금 가족 후보자에 대한 막 털기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인데, 사실 제가 4년간 국회의원 할 때도 이 장관 후보 청문회가 굉장히 저희로서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중요한 행사.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문제점을 좀 지적해가지고 낙마를 시킬 것인가. 저희도 뭐 혈안이 돼서 막 우리 보좌관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막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팩트 중심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자한당이나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예요. 이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자꾸 조국 후보자가 아주 부적절한 인물이다, 굉장히 완벽한 인물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중인격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이거는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과 자질 또는 그런 인격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하더라도 팩트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야지 가짜 뉴스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다가 또 윤석열 총장까지 나서서 검찰이 압수수색 전방위적으로 하니까, 그러면서 피의 사실 막 유출하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논두렁식의 2탄, 그때의 그 비극이 지금 떠오르고 막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유시민 전 장관이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가했고, 참 말씀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유시민 장관께서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언론에서, 정작 언론에서는 엄청나게 또 비판이 쏟아져요. 조국 유시민 이렇게 딱 치면은 유시민 전 장관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조국을 엄호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막 쏟아지는데, 국민적 분노의 물결이 휩쓸려서 자기도 떠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조국 감싼 유시민 논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유시민 전 장관이 한 4년 5년 동안 알쓸 신잡 또는 썰전 이런 출연 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이미지가 되게 부드럽고 유하고 중간층, 그러니까 중도 성향의 사람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어떤 포용적인 이미지로 많이 변신을 했는데, 이번 조국 엄호하는 바람에 완전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또 재밌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조국 수사에 흔들린 우정 해가지고 유시민 전 장관이 검찰이 오보한 거다 이렇게 하겠더니,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유시민이 오보한 거다. 그랬더니 전재수 의원이 박용진이 오보했다. 오보 시리즈로 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원래 그분이 진보신당에 있다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 정치적 성향이 아무래도 어떤 친노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죠.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이분은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막 조국 문제 없다 이렇게 엄호하는 것은 그 심정은 이해가 가나, 지금 진보 진영 청와대에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판을 해서 오버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전재수 의원이 박용진 의원하고 동갑인가봐요. 동갑인데,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본인은 또 이해는 되지만, 본인이 왜 그런 말 한지는 이해되지만, 그 말을 또 자한당이나 다른 언론에서 어떻게 그거를 또 이용해 먹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것이 또 박용진 본인이 오버한 거다 뭐 이런 취지였죠. 그리고 근데 이 박용진 의원의 이런 발언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가볍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박용진의 문제만 아니다. 박용진 국회의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진보 진영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데, 자, 이 언론 내용, 이 기사 내용, 자, 노컷뉴스, 여러분이 아시는 노컷뉴스도 상당히 원래 진보적인 성향의 매체인데, 여기서 이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조국을 지키면 문 대통령 못 지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조국을 엄호하다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거고, 위험하다 이거죠. 그리고 핵심 의혹에 대해서 아직 해명을 못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내세웠던 평등, 공정, 정의와 배치된다. 그래서 조국 이코르 문재인 정권이 아니니까 오히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소위 지식인층, 또 중도 성향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조국 후보자를 계속 엄호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강행했을 때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느냐. 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졌죠, 이미.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영원히 계속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딸 문제에서 특히나 어떤 불공정하다 이런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굉장히 여론이 악화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조국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다른 팩트를 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의혹 중에 틀린 부분이 나왔어도 그것을 언론에서 정정보도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보려고도 안 하죠. 그래서 유시민 장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유시민 장관이 했던 뉴스공장에서 했던 47분짜리를 다 전체 들어보면 그 맥락이 이해가 되는데, 그냥 딱 잘라서 유시민 장관이 했던 말 한마디, 검찰이 오보했다, 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유시민이 오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자세하게 들여다 보려고 지금 안 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반전의 계기가 지금 마련되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저께 그저께부터 반전의 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한당 쪽에서 청문회를 보이콧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뭐 80명, 뭐 좀 적게는 25명 정도로 줄여갖고라도 가족들을 대거 청문회장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청문회 하자 이런 명분으로 지금 청문회를 이제 안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현재 조국 대전에서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청문회를 안 해도 어차피 지금 현재 여론이 악화되는 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게 되면 적어도 조국 후보자에게 마이크가 돌아오고 해명할 기회를 갖게 해주는데, 많은 국민들이 조국 후보자가 해명하는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양상과는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했을 때 조국 후보자가 제대로 명쾌하게 해명을 못해서 더 악화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은, 그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청문회 통해서 후보자의 해명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화되던 여론이 중단되거나 아니면은 다시 반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90% 이상이 지금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청문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청문회를 자한당이 보이콧 해가지고 안 하면 청와대, 민주당, 조국 후보자 쪽에서는 국민청문회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국민청문회는 바로 기자들을 앉혀놓고 청문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해명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자한당 의원들이 막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등장시켜서 망신주기 청문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지금 뉴스를 보면은 조국 청문회, 국민청문회 검토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민청문회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청문회를 하든 안 하든 임명 강행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장관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그러니까 필수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한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우리는 더 좋다 이거예요. 땡큐다 이거예요. 땡큐. 잘하고 있어 자한당.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왜 자한당이 이렇게까지 청문회를 거부하려고 하느냐? 청문회를 했을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오히려 해명할 기회를 줘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가족
증인 출석 문제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청문회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한당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국민청문회가 있다는 걸 지금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과거에 지금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안 열린 적도 없지만은 그것이 거부됐을 때 국민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한 적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죠. 자한당과 언론의 이 검증 작업들이 대부분 90% 이상 가짜뉴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사퇴할 이유가 없고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국민청문회까지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부터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론이 다시 반전되거나 또는 악화되는 여론이 이제 스톱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재명 도지사가 조국을 엄호하기 시작을 했죠. 유시민 장관이 엄호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지사까지 나서서 이렇게 엄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씩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의 압수수색, 이 전방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셨을 거예요. 좀 놀라기도 하셨을 거고, 저도 약간 좀 이거 좀 치명적이다 이 생각을 처음에는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이 압수수색이 첫 번째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조국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 반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수의 검사들의 의사가 반영된 거다. 이게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놈뚜렁 시계처럼 검찰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가지고 부산의료원장 메모, 이 사건에서 보듯이 피의 사실을 유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의도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좀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자택 핸드폰 압수수색은 지금 없어요.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고 청구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국 후보자 본인은 직접 관련된 의혹이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주변부를 털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어저께 저녁에 목요일 밤에 제가 뉴스공장 외전 더룸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고요.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국 후보자는 2012년도에 유시민, 노회찬 의원과 함께 운영했던 저공비행에 출연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저공비행, 이거 못 들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 제목이 뭐냐면 검찰 마피아 편이에요. 검찰 마피아 편. 좀 내용이 좀 길긴 한데, 2012년도니까 벌써 몇 년 전이니까 7년 전에 이 유시민 전 장관과 노회찬 의원께서 저공비행을 팟캐스트 운영하실 때 조국 교수를, 그 당시에 교수님이었죠, 초청을 해서 검찰 마피아를 주제로 해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왜 검찰 개혁이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의 적임자가 바로 조국 교수다라고 유시민 장관이 하면서 5년간 조국 교수가 법무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그리고 조국 교수님이 서울대 교수로서만 활동한 게 아니고 2000년경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법감센터 뭐 이런 쪽에 활동을 하면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막 연구도 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은 이때부터 굉장히 검찰개혁을 준비를 해오셨던 준비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 마피아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검찰의 문제점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비판을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 오는 거를 정말 마음에 안 들어해요. 예. 검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류가 반영돼서 이번에 압수수색, 전방위 압수수색이 벌어진 거고, 윤석열 총장도 그러한 기류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재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거기서 가족들의 내용 중에 뭐 사모펀드라든가 몇 가지에서 뭔가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그것이 조국 후보자 본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기는 좀 정말 어려울 것이다라고 봅니다.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인데, 법학 교수인데, 그런 분이 뭐 이렇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서 이 검찰 개혁을 하려고 준비를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죠. 자, 여기까지 조국 이슈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